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길죠? 너무 길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하죠. 윤석열이 빨리 파면이 되고 탄핵 이 심판이 끝이 나야지 이 내란 세력들이 조금 준동하는 걸 멈출 텐데, 이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양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윤석열이 탄핵됐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막바지에 다다른 헌법재판,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를 두 번째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바로는,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는 피청구인 윤석열을 탄핵한다, 파면한다는 이 심판 주문은요, 아마 3월 초 정도면, 늦어도 3월 초 정도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의 헛소리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부터 2월 말 3월 초 정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은요, 지금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 준비되어 있던 이 심리 기일, 공개 변론 기일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8차례의 공개 변론 기일을 정해놨었고요. 다음 주 11일과 13일 두 번만 열리게 되면은 이 준비되어 있던 공개 변론 기일은 모두 끝납니다. 11일과 13일은 증인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1일 날에는 이상민, 신원식, 백종욱, 김용빈 등 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용빈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죠. 아마 이 김용빈 사무처장이 윤석열한테 아주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상민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민이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한테 가서도 답하지 않겠다라고 할지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이상민이 답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이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사실상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3일 목요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이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13일 날 증인신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길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이 조지호와 조성현입니다. 조지호는 검찰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그랬다, 14명 혹은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증언했었습니다. 조성현 같은 경우는 4명이서 1명씩, 국회의원 1명씩 끄잡아 끌어내라. 국회의원들, 본회장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붙잡아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던 사람이 이 조성현입니다. 조지호와 조성현, 이 두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의 운명이 또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두 사람은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한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조지호 수방사 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포 명령이 있었고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시를 거부했다. 병력을 투입하긴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야 하지마 다 나와 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이 바로 이 조성현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 증언에서 윤석열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 13일과 11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증인신문이 없다면 18일쯤 되면은 모든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아마 양측의 최후 변론과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고 마무리 지을 걸로 보여집니다. 18일, 그러니까 이게 다다음 주가 되는 거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늦더라도 2월 20일이면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차례 변론을 했기 때문에 2차례 정도 더 변론을 연다. 그러면 딱 10차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딱 박근혜 때와 똑같은 횟수가 됩니다. 시간, 날짜로 보자면은 박근혜가 약 70일, 70한 5, 6일 정도 걸렸는데 윤석열의 경우는 아마 90일 무렵쯤에 탄핵 소추가 되고 90일쯤 되어서 결론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역대 탄핵 사건을 보면은 박근혜가 70한 5일 정도쯤에 선고가 났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92일경쯤에 선고가 났습니다. 대체로 보면 탄핵 심판 180일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지만 대체로 3개월 정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통상적인 절차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2월 안에는 결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약 2주 정도 평일을 거쳐서 3월 초쯤에는 선고가 난다. 이 일정대로 쭉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1일과 13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정도 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변동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추가 증인이 될 가능성은 한덕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이 추가될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하루 변론기일에 적어도 3명 이상 하루 종일 심리를 했을 경우에 3명 이상의 증인이 왔다 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한덕수 정도 한 명 정도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일정이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 증인 신문은 아마 18일 만약에 한덕수가 포함이 된다면 18일에 추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양측의 최후 변론이 이날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일 마저 최후 진술, 최후 변론을 하고 윤석열의 최후 진술까지 거쳐서 마무리를 짓는다. 20일 결심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윤석열의 소식을 이제 곧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여쭙기도 하십니다. 지금 윤석열 측에서 시간을 더 끌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탄핵 심판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쪽에서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변론기일이 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엄청 많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뒤로 미뤄져 있는 헌법 사건이 엄청 많거든요. 당장 한덕수부터 탄핵을 해야 되고요. 최재도 탄핵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원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 문제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죠. 이것이 다 2월 말 정도에 시작되거나 마무리될 겁니다. 마원혁 재판관 선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월 10일이 다시 마지막 변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결심을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2주 뒤 그러니까 2월 말 정도 되면은 선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원혁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는 관여하지 못할 걸로 보여져요.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이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은 선고하는 날짜가 선고가 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은 이번 심리에 윤석열 탄핵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밀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간을 더 끌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요 절차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간이 좀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더 끌 수가 없다는 거죠. 4월 달이 되면은 또 재판관 2명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 4월 전에는 반드시 마은혁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결국에는 이 3월 초, 늦어도 3월 초가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아있는 증인신문 가운데 11일과 13일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상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14명 혹은 15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라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이 계속 남아있죠.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직 판사 김동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이 잡아가두라는 한 15명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진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나온 진술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인 김동연 부장판사를 진짜 체포하라고 했느냐, 이 부분이 13일 날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 들었다, 김동연 붙잡아라는 얘기 나도 들었다 라고 해버리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나 다름없죠.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만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들어가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역시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조상현 수방사 경비 1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씩 맡아가지고 끌어내라. 나는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도저히 내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다. 무슨 법이 위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시를 중단하고 야 하지마 이렇게 대원들한테 중지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진술한 사람입니다. 이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3일이 윤석열의 관짝에 마지막 못을 박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할 헌법재판은 없어요. 추가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증인신문이 된다면 한덕수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한덕수가 딱히 진술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 증인신문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꽃, MBC, JT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켰냐 안 시켰냐 요 부분인데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상민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진술을 거부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론이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3일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추가 증인신문 기일이 뭐 잡힐 수 있죠. 18일과 20일. 그리고 2주 동안의 평일을 거치게 된다면 일정상 3월 초, 3월 6일이 윤석열의 탄핵 선고가 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6일이면은 드디어 내란이 진압 단계, 확실한 진압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뀔 거예요. 최상목 역시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하다못해 이 극우 집단들의 준동도 눈에 띄게 줄 겁니다. 극우 세력들은 지금 이 3월 초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이 날짜에 맞춰 가지고 뭔가 또 난동을 부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벌써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헌법재판소의 그 도면 이런 것들을 뭐 공유를 한다는 등 담이 남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비슷한 짓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겁니다. 하지만 폭동을 주동할 수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미 체포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뭔가 난동을 부린다면 이건 볼 거 없이 내란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미 윤석열은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거치면서 내란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또 여전히 걱정을 하시는 게 있어요. 과연 헌법재판소는 그럼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냐? 정영식 재판관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상쩍던데 괜찮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계엄이 지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명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위반, 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그 피청구인이 과연 헌법을 위반했느냐,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냐,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국민들이 신뢰를 거둬들일 정도이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계엄 절차에서부터 치명적인 하자를 갖고 있죠.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고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회 부서도 없고 그 상황에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고 계엄의 목적? 아니 경고 목적의 계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경고 목적의 계엄 그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위헌이에요. 계엄은요. 정말 심각한 비상사태가 있을 때 그 심각한 비상사태를 군사적으로 병력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 목적이라고요? 군사적인 대처 필요성이 아니라 단순 경고 목적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경고를 한다고요? 그 자체가 이미 위헌입니다. 치명적인 위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부터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최상목 메모예요. 이 최상목 메모가 국회의 입법권을 파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생방송으로 떠들었던 계엄 포고령, 계엄 포고령 같은 경우에 정치활동, 국회활동을 중단시켜 버렸잖아요. 이거 역시 볼 거 없이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의원이니 인원이니 혹은 요원이니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걸 따지든가 말든가 국회 병력을 보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 활동을 중지시켰다는 점, 이 자체가 이미 심각한 위헌 상태예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지 국회를 위협해서 중단시키려 했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반란, 내란이라는 것은 명백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 인원인지 이거 가지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시비를 털면서 뭐 마치 인원, 요원이면 위법이 아닌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아니 요원이라 그랬든 인원이라 그랬든 왜 그 요원이나 인원을 국회에서 찾아서 끌어내려고 그래. 국회 본관에 들어간 이상 이거는 국회의장이 관할을 하는 거예요. 국회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근데 왜 지멋대로 요원을 넣었다 뺐다 지 맘대로 해. 회의장에 강제로 진입하려고 했다? 그것도 위헌이 되죠.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든 말았든 군인이 회의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 자체로 위헌인 겁니다. 끝났어요 이미. 디테일하게 말 한마디 가지고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만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그게 엄청나게 자기가 이 탄핵 사건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로지 윤석열이가 자기 지지자들 끌어모으고 집결시키는데 그런 게 필요할지는 몰라요. 국회의원 끌어내려온 게 아니었는데 아니라는 게 드러났는데 왜 탄핵하느냐. 탄핵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게 정치적인 레토릭의 문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탄핵과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주 증인신문, 특히 11일 증인신문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군사적으로 해결한다? 아니 지가 검찰총장이었는데 검찰 동원하면 되지. 경찰을 동원해도 되는데 굳이 군대를 끌고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를 수사를 하면 되지. 그걸 군대를 왜 끌고 와. 서버를 통째로 빼내려고 했다? 서버를 왜 꺼내? 그 서버는 통째로 못 꺼내요.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디지털 증거는요. 통째로 가져갈 수 없어요. 통째로 가져가는 그 순간에 그거는 위수증이 됩니다. 필요한 부분만 추출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통째로 뭐 어쩐다? 참.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열이 뭐라고 떠버린다고 한들 이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해진 결론을 언제 선고하느냐, 그리고 이 선고 과정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 마무리 지을 거냐, 요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시점, 절차적으로도 완벽한 그 시점은 제가 볼 때 3월 6일이 딱 적정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를 볼 때 92일 걸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딱 그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내란이 발생한 지 3월 6일이 되면은 딱 한 달하고 4일이 지난 거죠. 90일이 훌쩍 넘은 거고요. 탄핵 소추가 된 날, 그러니까 1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한 5일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85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가 선고된 게 70 며칠 만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선고된 게 92일 만이었으니까 딱 그 중간선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딱 좋은 시점인 거죠. 제가 계산할 때는 3월 6일이 가장 유력하다. 3월 6일이 되면 윤석열의 운명도 이제 끝난다. 딱 그때가 좋은 것이 3월 20일이 되면 2월 20일이 되면은 윤석열의 그 형사재판도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석열도 형사재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면은 적어도 2월 20일 전에 헌법재판 출석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나면은 3월 6일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다른 결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내란이 진짜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헌법 위반한 게 명백해졌어요. 아니,
윤석열이가 그 헌법 위반의 그 장면들을 지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지켜봤어요. 전 세계가 TV로 유튜브로 다 지켜봤다고. 여기에 시시하게 말장난 몇 마디 한다고 이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뒤집습니다. 만약에 이걸 뒤집으려 한다면 어느 헌법재판관, 예컨대 정영식이 됐든 김영두가 됐든 김복형이 됐든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이걸 온 국민이 눈으로 지켜본, 생생하게 지켜본 이 부분을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건 물론이고 전 세계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기구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유럽에서 출발한 헌법재판소가 유럽 밖의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도 몇 안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었고 그 헌법재판소가 작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몽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를 서둘러 도입하기도 했어요. 이런 공로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유럽 헌법재판소들의 모임, 학술 모임일 수도 있고 연합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전 세계 헌법재판소 모임인 베니스 위원회에 현재 초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니스 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니스 위원회에 유럽 외의 나라가 포함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유일해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헌법재판의 판례는 전 세계가 공유합니다. 전 세계 법학자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판결했는지 되게 유심히 지켜봐요. 자기들은 이미 100년 전에 거친 일이지만 100년 전에 거쳤기 때문에 이제서야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생하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우리나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헌정의 위기 상황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판례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참고자료, 연구자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석열 탄핵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누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 그 새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야, 내가 다 TV로 다 봤는데 말이 돼? 라고 되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 판결을 하는 판사의 대명사로 정영식이 됐든 김영두가 됐든 아니면 김복형이가 됐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떠버릴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아직까지 외우고 있고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한 것을 아직까지 외우고 있고 미란다 원칙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 미란다 원칙이란 이름으로 남아있듯이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에서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면 그 헌법재판관의 이름을 따서 정영식 판례 이런 식으로 얘기할걸요. 예. 조롱거리가 안 되려면은 이들도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상식이라는 거야. 헌법 이전의 상식이라는 거죠.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거를 뒤집기 위해서 디테일을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요원이니 의원이니 인원이니 요거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이 그러고 있는 거는 탄핵 불복을 위한 빌드업 중이다. 그래서 자기 지지자들을 폭동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또 폭동을 일으킨다. 사실 서부지법 폭동, 극우 유튜버가 일으켰네, 정광훈이 일으켰네, 혹은 김건희가 일으켰네 라고 합니다만 결국에 윤석열 내란 세력, 이 정권이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때는 윤석열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힘당부터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형사재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3월 6일 제 예상대로 그날 선고가 날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리치 우모님께서 무조건